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감기 기운이 다 사라지지가 않아서 목소리가 마팅이 가 있고 이 머리도 살짝 좀 아픈 것 같은데요. 모쪼록 여러분 정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골골대지 않으시기를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제 건강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건강에 지금 마팅이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대통령 한 명이 바뀐 걸로 인해 가지고 완벽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국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 또 무슨 뭐 이재명 싫어하니까 과장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지 MBC나 JTBC가 지금 마팅이 간 겁니다. 이거는 무슨 뭐 이재명을 갖다가 빨아제껴 되는데 이렇게까지 빨아제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나쁘끄럽습니다. 제 아는 동생들 중에도 MBC, JTBC 다는 애들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한 소리 하거든요. 금연 그 꼴이냐고. 뭐 지들이라고 뭐 별 수가 없겠습니다만 솔직히 이번 외교에 대해 가지고 G7에 대해 가지고 잘했다 무슨 뭐 민주주의에 무슨 뭐 근간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좋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빨아줄 수는 있지. 그럼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근거랍시고 보여주고 있는 자료 화면이 무슨 뭐 협약을 맺었다, 협정을 맺었다, 무슨 뭐 이렇게 뭐 서명을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뭡니까? 악수했다, 농담을 나눴다, 화기애애하게 웃었다. 아니 악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농담을 던지는데 안 웃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웃겨도 웃는 게 외교인 것이고 웃겨도 웃는 게 외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면 저 보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훨씬 더 스몰 토크 잘하고 훨씬 더 농담 따먹기 잘할걸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저도 꽤 웃기거든요. 저는 이번에 다른 거를 다 제쳐놓고 무슨 뭐 정부에서도 발표하는 게 G7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뭔가 이루었다라는 이 자평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나쁘끄러운 수준을 넘어가지고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왕따시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한민국을 손절하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최근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을 보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 전쟁을 본다면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한민국의 포지션이 지금 전 세계 서방 국가로부터 손절당하고 있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거 보십시오. 정부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트럼프 못 만났지만 G7의 민주한국이라는 각인에 성공했대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민주주의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애당초 G7에서 쿠데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저기 계엄에 대해 가지고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무슨 뭐 계엄을 극복했다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주의의 복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G7에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했을까요? 초청국 자격으로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방 나라들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었어? 뭐 그런 게 있었나?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인 것 같던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G7에서 그러면 그런 맥락 속에서 이재명이가 물론 우리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는 걸 보여줬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룰라 만나가지고 악수했다, 등 토닥여줬다, 소년공 때 무슨 뭐 이런 경험을 갖다 공유했다. 쥐뿔 저딴 게 왜 필요하냐고요. 룰라랑 지금 만나가지고 저렇게 무슨 뭐 자기 과거에 검찰에 무슨 뭐 수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아이고 막 끼리끼리 놀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나 받지. 룰라 같은 경우도 유럽 국가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그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포퓰리즘으로 브라질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이 십창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제만 생각하니까 갑자기 십창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완전히 그냥 골로 보냈던 게 룰라 아닙니까? 이재명의 지금 대한민국이 브라질의 미래랑 제가 브라질의 그 과거랑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한미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 여기에서 어느 편에 서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의 이제 그 질렌스키 대통령이랑 회담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엄프를 던졌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 정상회담은커녕 인사 및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속보라고 해가지까지 저런 식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지금 이 영상을 봤었을 때 어디를 우리가 봐야 이재명이란 질렌스키가 지금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가벼운 대화가 아니라 그냥 헬로우 굿애프터눈 뭐 이게 그냥 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어로 뭐 굿애프터눈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무슨 놈의 가벼운 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애당초 우크라이나의 질렌스키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라는 인간과는 정상회담하기 싫을 겁니다. 왜? 과거에 한 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 나토 가입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한 것이다라고 하는 역대급 망언을 터뜨렸던 게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그 DC 인사이드 같이 외국의 최대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이재명의 저 발언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왜? 명확한 팩트로 봤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일으킨 겁니까? 러시아가 일으킨 거거든요.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침공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저 토론이 있기 33시간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3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초보 정치인. 질렌스키를 갖다가 초보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건드려서 전쟁이 발생했다. 이런 무슨 이거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러시아 간첩인 거 아닌가? 문재인 같은 경우는 북한 간첩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간첩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파병한 거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이제 러시아 파병한 거에 대해서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나 이딴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정원에서 북한군 전쟁 포로를 신문하기 위해서 신문조를 파견하겠다라고 하는데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했거든요.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파병했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입니다. 사실상 두 나라가 동맹 국가가 아니라 혈맹 국가가 됐다라는 뜻이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북한이 보냈던 것처럼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된다 이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대가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여해준 그 대가로 북한에다가 무기 같은 거를 공급하고 그게 곧 한반도의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보여주는 반응은 뭐예요? 지난번에는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이딴 소리라고 있더니만 아이 그냥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냐? 질렌스키 같은 경우는 초보 정치인이다.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정상회담이 되겠으며 이런 소리라고 앉아있는데 세계 국가들이 봤었을 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겠습니까? 러시아 속국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민주당 애들은 정신 못 차리고 추미애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잘못보다 전쟁 났다. 이딴 소리나 짓거리지. 최민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조선의 뭐 이런 뭐 무능부패한 왕을 갖다가 질렌스키에다가 비유하면서 저딴 소리나 지금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느낌표 3개나 치고 있지. 이 정신병자들 아니냐고요. 여기에 이번에 G7에서 활용 정점이 됐던 것이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특히나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란 이스라엘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동맹 국가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동맹 국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선제 타격까지도 지금 결심한 듯한 그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해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이란한테 무조건적으로 항복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사단이 뭐 때문에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판단했었을 때는 야 이란 너네가 우리가 협상 잘해 가지고 핵무기 포기해 라고 하는 게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 이거 이제 한 몇 주만 지나면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판단까지 되니까 이번에 이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지난번에 그 무전기 그 이제 터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준비해왔던 작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넘어서 가지고 선제 타격가는 저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 모두 다 이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성명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정부는 어땠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지금 전쟁에서 우리나라 정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지금 타격한 거 아니냐?
그 이제 극단주의적인 애들이 막 와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거기 이제 대사관 같은 데 가가지고 시위하고 있는 그런 막 이상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애들. 그런 애들과 똑같은 인식을 갖다가 이재명 정부가 공유하고 있어요. 이러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장도 그렇고 이스라엘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입장을 봤었을 때 어떻게 서방의 지금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논평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트럼프는 이재명 정부를 손절했다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눈치 안 볼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 눈치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저딴 식의 표현을 써가지고 공식적으로 지금 논평을 내놨다.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대한민국은 지금 손절당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위상이자 국격입니다. 비극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